나이가 들면서 점점 잇몸이 내려가고 잇몸뼈가 함께 내려가게 되죠. 바로 치주염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인데요. 한번 내려간 잇몸은 쉽사리 습관을 개선을 하고 음식물을 개선한다고 해서 다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잇몸이 내려간 부분도 분명히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이해주는 남자들 임종원 원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잇몸이 내려가고 잇몸뼈가 함께 내려가게 되죠. 바로 치주염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인데요. 저희 영상에서도 잇몸을 위한 습관들, 잇몸을 위한 음식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다루어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내려간 잇몸은 쉽사리 습관을 개선을 하고 음식물을 개선한다고 해서 다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잇몸이 내려가서 뿌리가 드러나 있으면은 슬피 울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잇몸이 내려간 부분도 분명히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잇몸 이식술입니다. 오늘은 내려간 잇몸을 재생시키는 이 잇몸 이식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몸 이식술은 쉽게 말해 자신의 튼튼하고 건강한 잇몸을 건강치 못한 곳에다가 붙여가지고 여기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일종의 치주 수술을 말합니다. 아주 어려운 술식이고 분명 모든 곳에 만능처럼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치아의 건강함과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살려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술식 중에 하나입니다. 고리식술 혹은 뼈이식술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임플란트를 할 때 많이 쓰는 술식인데 뼈가 수평적으로 혹은 수직적으로 많이 없을 때 이거를 채워주고 뼈를 다시 재생시켜주는 것들을 뼈이식술이라고 하는데 딱딱한 조직, 즉 경조직을 위한 경조직을 이용한 일종의 술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임플란트 할 때 하는 이 뼈 이식술이랑 지금 설명해 주시는 잇몸 이식술이랑 완전히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술식인데요. 우리의 치아 주변,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치주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치주라는 거는 뼈 그리고 잇몸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뼈에 대한 술식은 우리가 뼈 이식술이라고 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잇몸에 대한 이식술은 잇몸 이식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잇몸 이식술은 임플란트뿐만이 아니고 자연 치아에서도 건강한 딱딱한 우리가 각화치은이라고 불리는 이런 잇몸들이 부족한 경우에 건강한 부위에 채취를 해가지고 그쪽에 다시 붙여주는 일종의 이식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잇몸 이식술은 크게 나눠서 유리치은 이식술, 상피아 결체조직 이식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입천장에 풍부하게 딱딱한 잇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식에 필요한 잇몸을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잇몸 중에서 바깥쪽에 딱딱한 잇몸을 사용을 하는 게 유리치은 이식술입니다. 잇몸에 내려간 부위에 뼈가 약간은 내려가 있어도 이 유리치은 이식술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잇몸이 있는 곳을 더욱더 튼튼하고 건강한 단단한 잇몸으로 성질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유리치은 이식술의 역할입니다. 유리치은 이식술의 단점은 아무래도 이 딱딱한 잇몸과 말랑말랑한 잇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울을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나 그 성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식을 하고 나면은 좀 티가 나는 게 심미적으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채취편의 안쪽을 이용을 하는 게 상피아 결체조직 이식술입니다. 잇몸이 내려간 부위에 뼈가 조금 내려갔으면 웬만하면은 FGG 유리치은 이식술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고 뼈는 그래도 멀쩡하다 그러면은 CTG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CTG는 잇몸 이식을 한 부위가 FGG에 비해서 조금 더 심미적이고 노출된 치아 뿌리를 덮어주기에 조금 더 특화된 진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주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보통 첫 1, 2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1, 2주에서 성공이 거의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6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의 잔 불편감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입천장에서 떼었었던 그 자리도 건강한 잇몸으로 다시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살이 다시 차오를 때까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뭔가 음식물이 많이 끼거나 쓸데없는 힘이 많이 이제 자극이 되거나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안착되지 못한 이식편이 다시 떨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쪼그라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초반 1, 2주가 가장 중요한데 양치를 할 때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데 살살 하면서 이쪽에 플라그 같은 것들이 끼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괜히 이렇게 당겨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 힘을 주지 않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잇몸 이식술도 만능은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처럼 치주가 특정 부분이 국소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뿌리가 다 드러난 경우에는 그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대들보가 조금은 있어야지 우리가 이식을 해놓은 잇몸이 이렇게 안차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주변의 뼈와 잇몸은 멀쩡한데 특정 부분만 이렇게 잇몸이 내려간 경우에는 잇몸 이식술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잇몸 이식술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본인의 잇몸을 직접 채취해서 다른 부위에다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라든지 아주 심한 면역 반응도 없고요. 잇몸을 채취한 자리도 4주에서 6주 정도가 지나면은 완전히 새 살로 다시 말끔히 차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잇몸 이식술 많이 들어본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피디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잇몸 이식술을 하는 병원이 많이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잇몸 이식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거를 구현을 하고 잘 해낼 수 있는 병원이 많이 없다는 말입니다. 잇몸이 잘 생착만 되면은 잘 자라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다루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교과서적으로 한 포인트라도 삐끗하면은 바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애기 다루듯이 교과서적으로 정확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모든 술식을 잘 진행을 해야지만, 그리고 또 케이스를 잘 선택을 해야지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에 대한 정확도뿐만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섬세한 손기술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뭐 많이 해봤거나 아니면 아주 잘하고 이제 장기 예우를 많이 보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이런 임플란트와 자연치아를 위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견주어도 임상 실력에 손색이 없는 정말 유명하고 잘하시는 원장님을 이번에 영입을 했거든요. 원장님이 직접 이제 진료도 하시고 저희한테도 이런 술식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병원의 임상 퀄리티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FGG, CTG 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입천장에서 잇몸을 떼서 다른 곳에 이식시킨다. 하지만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잇몸이 특정 부분이 뭔가 내려간 곳이 있어서 너무 신경 쓰이고 시리다면요, 잇몸 이식술을 잘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진을 받고 나도 가능한 케이스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들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요, 잇몸 이식술 관련해 가지고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